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챕터 4. 쌤이 분명히 앞에 거 말고 힘들다. 집에 가자 했는데 쌤이 갑자기 좀 오기가 생겼어요. 쌤 이런 거좀 오기 생겨가지고 좀 독기가 있단 말이야. 내가 독한 거 알겠죠? 사람 생긴 게. 그래서 좀 독해. 그래서 내가 오늘 무조건 끝내고 집에 가겠다라 갑자기 이상한 오기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한 오기가 생겨가지고 오늘 단물 신사고 쌤이 지금 챕터 OT,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 챕터 5, 챕터 6 강의 7개가 다 똑같을 거예요. 쌤이 지금 강의가 정말 전장에 2개 찍고 OT 찍고 1, 2, 3, 4, 이제 7개 찍거든요. 그런데 아직 2개 더 남았어. 큰일이야.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 보고 갈게요. 자, 선생님은 오늘 지금 한마디를 몇 마디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계속 다르게 볼 거니까. 자, 오늘 한마디 보고 갑시다. 자,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개념을 익히실 때 좀 낯설게 익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개념을 받아. 우리가 할 수를 없어 한 거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잠깐 개념 정리.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우리가 운동량에 대해서 봤었죠.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질량과 운동한 속력을 곱해준다라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I라고 하는 건 힘과 받은 시간을 곱해주는데요. 자, 우리가 이가 받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더라라는 값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운동량이 고정된다는 이 운동량의 합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이 항상 동일하게 정리가 되더라라는 것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풀기 때문에 사실 이 단원은 좀 쉬어가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쪽에 뭐 힘의 평형관계랑 자국만자국 관계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개념 시간에 이제 다뤘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115번에 있는 내용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5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물체 A와 B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벽의 수직으로 각각 5V와 3V의 속력으로 충돌한 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튀어나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가 벽과 충돌하는 시간은 서로 같고 충돌하는 시간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B가 만약에 F의 힘을 받았다면 A는 EF에 해당하는 힘을 받았다라고 문제에서 준 겁니다. 그 다음 지금 힘을 받은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그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얘가 I로 정리를 한다면 이 I의 충격량은 우리가 2I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A의 질량을 모르니까 MA라고 두고 B의 질량도 모르니까 쌤이 MB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의 운동량의 변화는 V,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쪽을 양의 방향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음의 방향이 되겠죠. 그럼 나중 운동량은 이쪽이 음이 낫겠구나. 이쪽이 양이 낫겠구나. 왜냐하면 음수가 나오는 게 별로잖아요. 이쪽을 양수로 두고 이쪽을 음수로 둘게요. 그럼 얘는 2i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야죠. 그럼 나중 운동량은 MAV가 되고요. 처음 운동량 여기서 빼기 MA 5V가 더해지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간단하게 쓰면 MA 곱하기 6V가 되는 거예요. MA 곱하기 6V 대 B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MA 곱하기 4V가 되겠죠. 이 값이 2대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MP죠. 2대 1. 그러면 8V MP가 UV MA입니다. 약분해주면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이행식은 이제 풀어볼게요. 자, 기억.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즉 A가 받은 충격량이에요. 충격량은 B의 충격량의 2배이다. 그렇죠? 2배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A의 질량은 B의 질량에 그럼 얘를 거꾸로 해주면 3분의 4배다. 그렇다. 3분의 4배라는 것도 되겠죠. 충돌하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116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이 V0로 운동하던 공 A와 B가
수직으로 충돌한 뒤 각각 0.2V0와 V의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 나는 A와 B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타냈고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요. 그럼 얘는 곡선이든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결국 뭐가 되겠어요? 충격량이 되겠죠. 그럼 지금 충격량의 크기가 A와 B가 이렇게 쓸까? 자, A와 B의 충격량의 크기 B가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대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똑같이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을 선생님이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운동하는 방향을 선생님이 음의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0.2V0에서 마이너스 V0를 빼야 되겠어요. 어떻게? A의 진영을 곱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1.2V0 곱하기 MA가 될 거예요. 얘는 1.2V0 MA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B는 V로 갖다 나오고 V0로 갖다 박았어요. 그러면 얘는 V 더하기 V0에다가 MB를 곱한 값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의 B가 2대 3이니까 3.6V0 MA라고 하는 건 2V 더하기 V0의 MP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두 공의 질량이 쌤이 못 봤어. M으로 똑같다 이네. 그럼 요렇게 날릴 수가 있겠죠. 근데 요렇게 하면 1.8이에요. 그럼 1.8V0는 V 더하기 V0랑 똑같다라는 소리니까 V는 계산하면 0.8V0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0.8V0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네요. 자, 기억 S를 구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ES를 해볼까요? 자, ES라고 하는 것은 얼마랑 똑같냐? 1.2V0M이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분하면 S가 0.6V0M이 되겠죠. 그럼 기억의 기억은 3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V는 0.8V0다라는 건 우리가 방금 구했어요. 그럼 얘는 3이고 디귿 벽이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1.5. 그렇죠? 여기에 2분의 3 곱해가면 나오죠. 그래서 디귿도 3이다. 계산하면 답이 몇 번이 나오냐면 5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충격량을 묻는 개념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17번도 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풀어볼게요.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A와 B가 서로 충돌한 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자,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가 3P이고 충돌 후의 운동량의 크기는 각각 P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와 B의 충돌 시간은 델타 T였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쪽으로 찾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쪽 충돌 후에 A와 B가 같이 딸려가는 이 방향을 선생님이 양의 방향으로 잡았어요. 그럼 얘는 이 방향이 음의 방향인 거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 3P 운동량을 갖죠. 자, 운동량을 생각해보면 M 곱하기 V이기 때문에 이 V가 속도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도 당연히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각각 플러스 3P, 마이너스 3P죠? 마이너스 3P로 운동을 하고 이 두 아이는 각각 플러스 P와 플러스 2P 이렇게 운동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해주면 나중 운동량은 P고 빼기 처음 운동량이 마이너스 3P였으니까 4P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얘가 이제 4P가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그러니까 계산해준 얘가 A의 충격량의 크기가 되겠죠. A의 충격량은 4P입니다. 그럼 기억은 틀렸어요. 얘는 충돌 전 B의 속력은 충돌 후 속력의 3배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럼 이 두는 서로 받는 뭐가 같을까요? 힘의 크기가 똑같겠죠. 왜냐하면 힘의 크기가 똑같겠죠. 왜냐하면 지금 서로 충돌을 해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문제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얘네들은 운동량이 보존돼야 된다라는 걸 써주면 이제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운동량 보존을 어떻게 써주면 되냐? 자, 처음 운동량은 자 여기는 모르니까 쌤이 PB라고 두겠습니다. 자, 처음 운동량은 PB 빼기 3P다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나중 운동량이 3P가 되니까 PB는 6P다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 그럼 얘는 플러스 6P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B의 운동량이 1대3의 B를 갖는다라는 것은 B의 질량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도 1대3의 B였죠. 그러니까 충돌 전의 B의 속력이 충돌 후 B의 속력의 3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디귿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B를 계산해주면 델타 PB라고 하는 건 처음에 6P였고 나중 운동량이 2P니까 4P입니다. 이게 IP예요.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에다가 시간 변화량을 곱해주면 이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FB라고 하는 건 양면을 델타 T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T도 당연히 3이겠네요. 그럼 답이 몇 번이 되죠? 4번이 된다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나요? 조금 운동량 보존이라고 딱 적혀있는데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되는 좀 아이러니한 문제였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니까 배운 거니까요. 자, 118번 볼게요. 자, 그림하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었던 질량이 2mg이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수평면에서 정지 상태였으니까 초기 속도가 0m/s였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AB에 각각 FA와 FB의 힘이 작용을 힘 AB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는 AB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FB는 시간에 따라 F제곱으로 꾸준하게 일정한 힘을 받았어요. 그럼 이 말은 얘는 무슨 운동을 했다는 소리죠?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얘는 지금 힘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힘이고 시간이에요. 그럼 힘 시간 그래프의 이 아랫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준다라는 것은 뭘 계산해 준다는 뜻과 같냐면 얘네들의 충격량을 계산해 주는 거랑 똑같겠네요. 자, 그럼 이 아랫부분의 SB라고 하는 것은 2T0 곱하기 F0입니다. 그러니까 2F0 곱하기 T0가 B가 받은 충격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이다 라고 하는 건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빼준 값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둘 다 정지에 있기 때문에 A든 B든 A의 처음 운동량이든 B의 처음 운동량은 둘 다 똑같이 0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값이 결국 0이기 때문에 이 IB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중 운동량의 값과 비례를 합니다. 그럼 이 나중 운동량의 값은 2F0 T0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A의 넓이를 계산을 해볼게요. 이 A의 넓이는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쌤이 빨간색으로 칠을 해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아랫부분의 넓이가 2T0고 위의 넓이가 2F0예요. 그러니까 2T0, F0. 그럼 이 두 개가 사실상 넓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도 A가 받은 나중 운동량이니까 2F0, T0예요. 그럼 나중 운동량을 비교를 해보면 A와 B가 1대1로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질량의 B가 A 대 B는 분명히 A는 질량이 2M이고 B는 질량이 M이에요. 그러면 2대1의 차이가 나야 되죠. 그럼 실제로 얘는 속도의 차이가 A 대 B가 몇 대 몇의 차이가 난다? 크로스 1대 2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기억부터 봅시다. 자, 0초부터 T0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0부터 T0까지를 계산하면 누가 커요? B는 사각형이 나오고 A는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즉 A와 B가 같지 않죠. 누가 큽니까?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는 T0일 때 A의 속력은 4인분의 F0 T0이다. 그럼 T0일 때, 자 T0일 때를 계산하라 했어요. 그럼 T0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럼 얘는 T0일 때 A를 구하는 거죠.
그럼 A의 넓이는 2분의 1 T0 F0 그죠? 얘가 A의 속력에다가 A의 질량을 곱한 값이니까 양변을 2m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됐나요? D는 0부터 T0까지 A와 B의 속도 변화량은 다르죠? 1대 2만큼의 B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량이 다르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풀어줄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밑에 힘시간 그래프가 의미하는 이 넓이가 결국은 충격량과 같아지는 걸 아는가를 묻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문제인데 사실 용량 충격량 문제가 나오면 제일 땡큐예요. 또한하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110번.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질량이 3kg짜리인 공 A와 질량이 4kg짜리인 공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여 충돌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충돌 중 속력이 각각 15이고 충돌 후에 B의 속력이 7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쪽으로 운동하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반대쪽으로 운동하는 걸 선생님이 음의 방향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얘는 플러스 3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얘는 28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계산하면 얘는 얼마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운동합 전과 후가 보존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얘는 계산해서 8만큼의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계산해서 8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이거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죠?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헛소리하고 있어서 자,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10이에요. 그럼 충돌하고 나서도 운동량의 합이 10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는 얘가 마이너스 18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6m/s만큼 운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비밀대로 풀어볼게요. 기억.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합과 같다. 당연히 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똑같아야 되겠어요. 얘는 충돌 후 A의 속력은 5m/s이다. 그렇죠? A의 속력이 6m/s로 유지가 돼야 돼요. 충돌 전후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보존이 된다. 자,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 mv 제곱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계산하면 보존이 안 돼요.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이게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완전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교육 과정에서 그 내용이 조금 빠져서 그냥 단순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120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5m의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B를 향해 갔어요. 그럼 얘는 처음 운동량이 B의 처음 운동량이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는 A와 B가 충돌한 뒤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이다. 충돌한 후는 B가 A의 속도가 2분의 5이다. 그러면 얘의 속도가 V였다면 얘는 2분의 5V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A의 처음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면 5mv0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둘이 합쳐주면 처음 운동량이 5mv0가 되겠어요. 그럼 바로 옆에 이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만 잡아주면 큰 무리가 없어요. 자, 잡아주면 5mv 더하기 m 곱하기 2분의 5v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지금 m이 똑같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m을 이렇게 날려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정리를 해주면 얘는 2분의 15v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v라고 하는 건 5v0에다가 15분의 2를 곱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3분의 2v0랑 똑같은 값을 가진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3분의 2v0를 넣어주면 3분의 2v0 여기에 5분의 3을 곱해주는 거 5분의 3이었나요? 어딨어? 2분의 5를 곱해주는 거니까 3분의 5v0다. 이렇게 이제 다 풀었네요. 자, 기억. 충돌 후 A의 속력은 3분의 2v0이다. 그렇죠? 3분의 2v0다라는 걸 우리가 방금 구하고 왔어요. 니은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뭘 구한 거죠? 역학적인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얘는 5mv0에서 5mv0에서 얘는 5mv0의 3분의 2배가 됐어요.
그죠? 그럼 얘는 3분의 2만큼 변화량을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3분의 10이고 요거는 3분의 10이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분의 15잖아요. 그럼 얘는 3분의 5만큼이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얘는 제로에서 얼마 증가했어요? 3분의 5만큼이 증가했어요. 그럼 결국 받은 평균 힘의 비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이 시간의 요소 제외 없이 운동량의 변화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A가 B가 똑같으니까 얘는 틀렸고 D는 충돌 전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자, A는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V0에서 3분의 2 V0가 됐어요. 그럼 얘는 속도가 속도 변화량이 얼마죠? 3분의 1 V0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3분의 5 V0예요. 그럼 속도 변화량은 누가 더 크냐면 B가 더 크죠. A가 더 큰 게 아니에요. D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차분히 계산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다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121번 풀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5m인 물체 A와 질량이 m인 물체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자, 충돌 전 A와 B의 속력은 각각 2V0와 V0이며 충돌 후 A와 B는 한 덩어리가 된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충돌을 했어요. 그럼 5M과 6V0, M과 V0예요. 그럼 어느 쪽으로 운동할까요? 이쪽으로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걸 쌤이 양의 방향으로 두고 이쪽으로 가는 걸 쌤이 음의 방향으로 두고 문제를 풀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얘네들 A의 충돌적 운동량은 얼마냐면 10mV0고 B의 충돌적 운동량은 마이너스 mv0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이 9mv0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충돌을 한 후에는 한 A, B가 이렇게 합쳐져서 한 덩어리로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이 합쳐지기 때문에 두 질량을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6m 그 다음 충돌 후 속도랑 똑같아야 된다기 때문에 V라고 하는 건 2분의 3V0구나. 그래서 얘는 2분의 3V0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니디를 풀어보면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된 A와 B의 속력은 V0가 아니라 2분의 3V0니까 기억 채우고. 자,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된 A와 B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 A의 운동 방향과 같죠? 당연히 같아요. 이렇게 되고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얘가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양의 방향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도 참이다. 이는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이건 부호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냐 안 쓰냐를 묻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부호를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물리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게 2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물리량, 단위, 그 다음에 부호, 그 다음에 계산, 쌤이 제일 못하는 거. 그래서 2개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2개, 뭐 헛소리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핵심이 이거예요. 부호예요, 부호. 그래서 2개 더하면 11이 아니라 5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틀려요. 자, 그 다음 122부터 123.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이 2m인 B를 향해서 때려 박았어요. V0로. 그러면 B의 처음 운동량이 정지해 있었으니까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는 A의 처음 운동량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mv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주면 우리는 이 두 아이의 처음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mv0다라고 하는 처음 운동량을 가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인데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면적만 보면 됩니다. 얘의 충격량이 mv0라고 하는 것. 아이고야, 글씨가 엉망이 잘 돼버렸네. 자, 얘의 충격량의 크기가 mv0라는 것.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mv0라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뺐을 때 mv0가 돼야 되는데 처음 운동량이 애초에 A가 mv0였어요. 그죠? 그러면 A의 나중 운동량은 2mv0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의 처음 운동량이 mv0잖아요. 그럼 이거 합쳐서 처음 운동량이 mv0가 되려면 B의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mv0가 돼야 되겠죠? 이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미안 다시. 쌤이 계산이 어렸어요? 자 다시. 자 그러면 얘는 나중 운동량에서 A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다시. 자 A의 나중 운동량에서 A의 처음 운동량을 뺀 이 값이 MV 제로다 라는 게 이제 V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주면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충돌 후에 잠깐만. 얘가 이 방향을 끄는 거잖아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줘야 되는데 얘가 MV 제로잖아요. 그럼 나중 운동량이 잠깐만. 잠시만. 쌤 이제 나오거든요. 자 지금 문제가 B가 A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럼 B가 A가 B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A는 이쪽으로 힘을 받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양의 방향이 아니라 음의 방향의 값을 나타내는 거죠. 쌤이 잠깐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B가 A의 충격량을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B가 A로부터 받은 힘을 나타낸 거니까 얘는 지금 운동 방향과 반대쪽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쪽이 양의 방향으로 줬다는 거, 힘은 음의 방향으로 줬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럼 A의 나중 운동량이 0이다라고 하는 소리는 A가 이제 정지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22번의 답이 되겠고요. 자, 123번. 충돌 후 그럼 B의 속력을 계산해봐라. 그럼 MV0가 돼야 되니까 B는 2분의 1 V0가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얘 여기 함정만 조금 조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124는 했던 문제니까 조금 뛰어넘고요. 바로 12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m인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질량이 m인 3m인 물체를 향해 속력 5V로 갔다. 그럼 얘는 정지에 있으니까 B의 처음 운동량은, 자, 쌤 이거 표로 풀어볼까요? 이런 문제는 쌤이 그냥 표로 푸는 걸 좀 선호를 하는 편이라, 자, 쌤 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A, B 처음 자, B는 정지 있었으니까 0이 될 거예요. 자, 단위는 킬로그램 얼마 됐을까? 요 단위가 되겠죠. 만약에 단위가 있었으면 이 문제 단위가 없으면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얘는 2m이랑 5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쪽을 선생님이 양의 방향으로 잡을게요. 자, 이렇게 되면 10m V 이렇게 되죠. 그럼 합치니까 mV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럼 얘는 이쪽은 음의 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 2mV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어차피 표를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왜냐면 보존이 돼야 되는 게 똑같거든요. 그럼 여기가 12mV로 채워지니까 속력이 4V다.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표를 다 채우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RA가 얼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2mV. 다음 RB는 12mV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기억.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당일 같습니다.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니은 충돌 후 B의 속력은 4V다. 그렇죠? 우리 아까 계산했어요. 4V다라는 걸 계산을 했고, 디귿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 12mV로 받아야 되겠죠? 다음 3번. 자, 126번은 조금 문제가 독특한 문제라서 쌤이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자, 그림 가는 속력 V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다 끝이 뾰족한 화살이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A와 충돌한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속력 V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던 애가 끝이 뭉툭해. 그래서 화살이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을 했어. 충돌한 후 얘는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을 했고 얘는 스톱했어요. 이 차이는
V1 나에서는 B가 속력이 V2로 됐고 질량이 이 질량은 화살의 질량이 아까 M과 M과 M으로 똑같고 그 다음에 A와 B의 질량이 각각 2M과 M이다 라고 문제를 줬어요. 조금 다음스러운 문제인데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요. 잘 봐. 자 이건 가에서 표를 볼 거고 줄을 몇 개를 칠 거야? 아 쌤이 나도 모르게 양문할 때 쌤이 양문표를 그릴 거였네? 그냥 화살 여기는 화살 그 다음에 여기는 A 그 다음에 처음 처음 나중에 그다음에 여기는 처음 모양 나중 이렇게 채우게 자 천천히 채워봅시다. 자 화살은 이쪽이 양의 방향이고요. 어차피 한쪽이니까 다 양의 방향으로 잡으면 될 거예요. 자 MV 자, 그 다음에 정지에 있던 애를 갖다 박았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럼 합치면 MV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네들은 한 뭉탱이가 됐어요. 한 뭉탱이가 돼서 MV가 돼야 돼요. 그럼 질량이 한 뭉탱이가 됐으니까 3M이 됐어요. 그러면 3분의 1 V가 돼야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V1이 3분의 1 V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똑같이 화살 MV에 정했으니까 합치고 위아래 똑같고 스톱했죠. 0이네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MV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질량이 M이죠. 그죠? 그러니까 V2는 V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기억.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B는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MV만큼 증가했어요. 자, 그 다음에 A는 0의 상태였죠. 그 다음 얘는 지금 MV를 질량이 2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 MV가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얘는 3분의 2 MV 증가했으니까 B가 A보다 크다? 당연하죠. 얘 가에서 화살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안 되죠. 얘는 왜 되고 얘는 3분의 1 MV가 될 거 아니에요. 보존 안 됩니다. 합해야 보존이 되는 거예요. 지금 3V1 3V1은 2V2다. 그렇죠?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량 보존은 표만 잘 그리면 다 풀 수 있어요. 이 표가 천하무적이야. 알겠지? 어려운 문제일수록 뭔가 좀 복잡해 보일수록 표만 조금 잘 그리면 되는 문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127번은 표가 안 풀려요. 자, 한번 볼게. 자, 그림카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아, 이쪽을 선생님이 양의 방향으로 두려고 하는가 보다 라는 게 이제 눈에 보여야 돼요. 자, 나는 물체 사이의 거리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 질량 각각 3kg, 5kg이고 A와 B가 충돌하기 전 A와 B의 속력은 5m/s, 2m/s이다. 자, 그럼 지금 얘는 3m일 때 이 둘의 거리가 똑같아졌잖아요. 지금 x라고 하는 건 이 둘의 거리 차잖아요. 그럼 이 거리 차가 0이 됐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둘이가 충돌했다라는 여기가 충돌 시점이다라는 것을 문제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자, 지금 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A는 5m/s로 갈 거고 B는 Vm/s로 갈 거예요. 자, 이 차이의 거리가 6이었어요. 6이고 B가 떼굴떼굴 굴러서 이만큼 갑니다. 그 다음 A는 떼굴 굴러서 이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서 차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운동하는 데 걸린 총 시간이 얼마냐? t초로 똑같다라는 거죠. 준비 출발해서 갔다 가는 데까지는 똑같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A가 간 거리라고 하는 건 5m/s로 t초만큼 갔으니까 이 전체 거리가 5t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까지는 되셨죠? 그 다음 B가
B가 간 거리는 VT예요. 요만큼이 VT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VT 더하기 6이라고 하는 건 결국 OT랑 똑같다라는 이 값을 요거를 우리가 문제에서 우선 풀 수가 있겠죠. 이까지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이까지는 다 했나? 다 했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군요.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뭘 하냐면 표를 그려볼까요? 자, 이 표를 풀어볼게요. 자, 처음 운동량은 얘는 15예요. 15고 그 다음에 B는 5입니다. 그럼 합하면 5V 더하기 1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5.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충돌을 해서 다시 점점 멀어졌어요. 그럼 충돌을 해서 이제 얘는 이렇게 갖다 박았어. 그럼 점점 B는 멀어지는데 잠깐만. 시간에 지금 줬죠? T로 잡을 필요가 없네요. 괜히 어렵게 없었네. 자, 일단 이거부터 다시 잡을게요. 그럼 3초니까 15m 3V입니다. 그죠? 얘가 15고 얘가 3V잖아. 그러면 여기 넣어주겠죠? 3V 더하기 15다. 그러면 V가 3V에서 3V가 9가 되니까 V가 3이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3이네? 얘도 30이었네. 얘도 3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시간이 점점 벌어질 거예요. 자, 시간이 일단 V는 3m/s로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서 점점 굴러갈 거야. 자, 굴러가서 자, 3초 동안 A가 갈 거예요. 자, A가 3초 동안 E까지 왔어요. 그 다음 3초 동안 B는 또 저 멀리 갔어. 이 사이의 거리가 6m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얘는 충돌하고 나서 속도를 모르니까 얘가 V1이라고 하고 그 다음 얘는 V2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총 3초 동안 3V2라고 하는 거리를 B가 갔을 거예요. 그럼 B가 간 이 총거리가 3V2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A가 간 거리는 3V1이겠죠. 그럼 3V2에서 3V1을 뺄 값이 6이니까 V2 빼기 V1이 2다라고 하는 이 값을 우리가 일단 찾아냈어요. 그 다음 계산해보면 얘는 5V2가 되겠고 3이죠. 3V2고 얘는 5V1이에요. 그럼 계산하면 3V2 더하기 A가 V1이지? 헷갈려. 1, 2 얘가 3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와서 계산해 볼게요. 자, 3V1 더하기 5V2. 자, 좌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V2 대신에 2 더하기 V1을 대입해도 되겠죠. 그럼 얘는 3V1 더하기 2 더하기 V1 요렇게 하면 8V1 더하기 10이 좌변이 될 거고요. 자, 우변값 정리하면 30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면 20이 되니까 V1은 2분의 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V1이 2분의 5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V2는 2분의 9m/s가 되겠죠. 따라서 4초일 때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B의 속도가 2분의 9m/s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했는데 조금 운동량 구조법칙 마지막 문제도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만 조금 잘 이해했으면 이 마지막 문제 운동량 구조법칙도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문제와 운동량은 충격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